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제19대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정치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의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선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두 분 다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에 투입을 하다 보니 사전 투표를 많이들 했습니다. 예. 앞서 사전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선 본격 선거에서는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선거인이 이 4,200만 명 정도 되고요. 18대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한 200만여 명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14,000여 곳 정도 되고요. 이 역시 420곳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인원들이 한 1,107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유권자 수로 환산을 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겠죠. 예. 1,107만 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인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유의할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두 분께서도 다 해보셨겠지만 어느 곳에서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선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투표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대선보다는 여러 가지 좀 변화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했는데 투표를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았을 때 받은 투표 용지와 봉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면은 그걸 반납을 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인 조치가 좀 걸려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인증샷 관련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좀 금지가 됐었는데 예. SNS에서 사전 투표 때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투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 그중에서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점. 예.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동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출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구 조사를 하는 범위가 투표소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투표 마감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투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투표함을 안전히 또 옮겨야 되겠죠. 예.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호송을 해서 투표함을 옮기게 되고 그 전에 투표함을 먼저 밀봉을 잘 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쵸? 밀봉을 한 이후에 경찰이 호송을 해서 기표소에서 옮기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투표 분류기가 투입되는데 1,500여 대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장에 찍힌 투표용지를 분류를 하고 만약에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가 된 것인지 따로 분류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당선 윤곽은 내일 새벽이죠.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표 마감은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밤 11시쯤이면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인지 투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시간은 아마 내일 오전 10시쯤이 되지 않을 것인가 예.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결전에 나서는 후보들은 참 어제 자정까지 이제 마지막 유세가 가능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때 좀 어떤 풍경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한 표라도 더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유리한 구도 그리고 또 경로를 거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투표로 유세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좀 대규모 유세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촛불이 승리를 해서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마무리 짓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깜짝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딸 그리고 또 외손주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4절까지 완창을 하고 하면서 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문에서 좀 대규모 유세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친북 좌파 심판의 날이다. 선거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을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항상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큰절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지자들에게 본인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을 찾았습니다. 예. 충청 지역이 이제 정치적 초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충청 지역을 훑으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유세 과정에서 줄곧 해서 해왔던 이야기죠. 본인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예. 지지율 때문에 좀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VMR 투아웃에 말홈런을 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그 유세에 나서는 심정도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사표가 아니다. 나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를 했고요. 심상정 후보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어땠습니까?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개혁, 변화를 위해 투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 지금 목소리 들어봤지만 목 상태가 그리 좋지 않거든요. 예. 어제 12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상당히 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본인을 촛불 대통령으로 부각을 많이 하면서 강한 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재미있었던 풍경이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또 홍대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과 만났는데 아쉽게도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예. 어떤 만남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게 또 관심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예. 것은 없었습니다. 예. 자, 오늘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연 과반의 지지율을 달성하는 후보가 나올 것인가 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 좀 쏠림 현상이 초반에는 좀 있었지만 그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안정적인 지지를 얻은 후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좀 이변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26%라는 사전투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투표에서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고 TK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을지도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